기존에 제가 만든 제품이 있고 이제 새로 이제 라인을 다시 구성해서 하고 싶다는 했을 때 네. 그게 되게 좀 아까 이제 사조 시장 정도 저희 봤거든요. 네. 헤어 시장, 이제 헤어 발모 시장 쪽으로 먹는 거는 바르는 거 네. 했는데 이제 효과는 좋은데 다들 좋다고 합니다. 이제 인상도 어느 정도 끝냈고 근데 네. 이 풀어 나갈 방법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저희가 뭐 LG 생활건강이나 대기업 브랜드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별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수업 모두에 독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작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독점해야 된다. 독점하기 위해서는 4가지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 핵심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트렌드를 붙여야 되고, 욕망을 잘라내고 그 중에 하나를 먹어라. 이것을 가져가는 게 사장님의 업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드렸죠. 그럼 핵심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핵심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쟁자가 눈을 뜨고 있어도 따라올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을 때, 야, 저 사람은 핵심 경쟁력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아저씨라고 왜 옛날에 그림 그리는 사람 있죠? 이렇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참 쉽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찍어대면 뭐 배도 그리고, 뭐 산도 그리고, 턱시험도 이렇게 있고, 모자는 심슨 모양 이렇게 뺑 둘러는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있어요. 참 쉽죠?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얘기만 들으면 하나도 안 쉬운데 그 사람 맨날 쉽다 그래가지고 저건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참 쉬운데 나는 눈 뜨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핵심 경쟁력이에요. 이게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면은 헤어 제품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헤어 제품으로 헤어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느 특정한 욕망 시장을 잘라내서 리더가 돼야 되는데, 독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핵심 경쟁력이 있으신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지 돼요. 핵심 경쟁력도 다시 4가지로 나뉘어져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냐, 유통에 대한 경쟁력이냐, 가격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거냐, 브랜딩이 있는 거냐, 한 4가지 정도로 또 하위단으로 가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원료. 원료에 대한 핵심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박람회장이에요. 그 박람회장 가면은 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은 원료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있는데 판매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모여요.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은 제품은 만드는 것은 할 줄 아는데 파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장님이랑 상황이 거의 비슷하죠? 제품은 잘 만들었는데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박람회장 나가보세요. 그럼 박람회장 가서 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파는 거는 잘하는데 좋은 제품 만드는 것은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거 재밌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저한테 독점권 주시겠어요? 그럼 독점권 주는 거야. 독점권 주고 대신에 얼마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 붙어서 완성적 핵심 경쟁력이 돼야 돼요. 완성적.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엔진은 정말 끝내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브레이크는 못 만들어. 악셀레다는 잘 만드는데 브레이크는 못 만들어. 핸들은 잘 만드는데 유리창은 못 만들어. 바퀴는 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껍데기는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지금은 예전에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이런 분이 나와서 사업할 때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엄배덤배 해도 뭐가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의 원천을 했죠? 1번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 2번 신규 진입자의 경쟁, 3번 대체 진입자의 경쟁, 4번 공급자의 교섭력, 5번 구매자의 교섭력. 5가지에서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장님이 만드신 그 원료의 핵심 경쟁력을 그 자체로 구매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아이스크림이 있으면은 아이스크림 패키징도 이뻐야지 되고, 디자인도 이뻐야 되고, 용기도 이뻐야 되고, 광고도 봤어야 되는 거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돼야지 그게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지. 그냥 이 아이스크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지금 말씀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한 3살? 걸음마 한다. 라고 보시고, 자체의 경쟁력이 모자란다라고 판단하시면은 반드시 누군가와 제휴를 해서 코어웍을 하셔야죠. 그러면 코어웍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서 사장님을 위해서 모든 자산을 우호적으로 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겠죠. 그럴 때는 적당히 내주고 적당히 받으면서 윈윈 하는 포인트로 가셔야죠. 제가 저한테 이런저런 거 저한테 자문 요청하는 회사가 엄청 많겠죠? 그 자문 요청하는 것의 상당수가 일부는 잘하는데 나머지 거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예를 들면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마케팅을 못 해요. 이런 분들. 그럼 어떻게 해? 돈 많은 마케팅 회사에 팔든지, 지분을 넘기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럼 바꿔 말해서 돈 많은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만든 제품을 제값을 주고 살려고 그러겠어요? 깎아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깎아서 살려고 그러겠죠. 그분은 항상 비교합니다, 비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얘보다 더 싼가, 쟤보다 더 싼가. 항상 비교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신 게,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신제품을 20가지 만드셨다고 했는데, 40가지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된 게 몇 개 있나요? 요즘에 나가는 게 한 6종입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일단 그 6가지를 좀 더 키우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그러면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코어하는 계기로 삼아서 테스트도 못 해보고 죽는 제품이 많잖아요. 테스트는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질문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변이 약간 좀 뭉뚱스러운데, 판단하실 때 명료성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명료성, clarity, 명료성인데, 이 명료성이 뭐냐면은 문제점이 명확해야 돼요.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게 다 헛방입니다. 아니, 등허리가 가려운 곳이 있는데 자꾸 등 얘기를 안 하고 손발 얘기를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점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지 돼요. 그 타겟과 프로세스, 절차, 목표와 절차에 대한 관점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구하시거나 자문을 구하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처음에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회귀하는 의사결정 연습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려면은 문제점 정의가 명확해야지.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얘기가 뱅글뱅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